네, 저는 협동조합 마을공방 사이에서 일하고 있는 이우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가구를 만드는 일이나 목공과 관련된 교육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협동조합 마을공방 사이라고 한 것은 사람과 사람 혹은 사람과 물건 간의 일정한 거리, 그러니까 너무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거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혹은 너무 먼 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단 적절한 거리를 가지고 이 사회를 살아가 보자라는 의미에서 사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파크에 입주한 지는 올해가 만 3년째 그러니까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용산에 있는 그러니까 용산구 서계동이라는 주택 지역에서 저희가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공방을 같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마을공방 사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지가 벌써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한 10년 정도 전에 지역의 주민들이 모여서 뭔가 좀 동네에 살다 보면 필요한 수리를 해보면 어떨까? 혹은 동네에 좀 공동의 공간에 필요한 것을 같이 제작해보자. 그런 좀 동호회 비슷한 성격의 활동에서 시작을 해서 그것들이 공간도 필요해지고 기자재도 필요해지게 되니까 어떤 좀 형태를 갖추자라는 계기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계기로 마을공방사이라는 그러니까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진 게 올해로 벌써 7년이나 되었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파크에 입주하게 된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지역의 주민들이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만들기 위한 공간의 관리, 그러니까 공간의 관리 그리고 그 공간에서 필요한 교육들을 진행하는 것들 그리고 혹은 스스로 만들기 어려운 부분들은 그러니까 저희에게 제작을 의뢰해서 저희가 제작을 해드리기도 하니까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었고 조금 더 용산에 있던 기존 공방에서 혁신파크로 오게 된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던 활동들에서 조금 더 넓은 영역의 활동들을 해 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입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그러니까 교육에 참여하시는 게 그러니까 지역에서 좀 활동을 하시다 보면 필요한 기술도 있으실 거고 그런 것들을 배우시려면 혹은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했을 때 그런 공간들이 사실 서울 시내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찾아보시고 저희들 교육에 참여하시거나 여기 공간을 이용하고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라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실제 많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대면 서비스인 거죠. 여기 공간을 이용한다거나 교육을 받는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또한 그러니까 공간을 이용하시는 분들, 교육 받으시는 분 혹은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좀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많이 좀 이용률들이 내려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좀 코로나라는 상황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단기적인 차원에서 어려움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긴 시간 동안의 어려움을 만드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기존에 운영이 되던 서비스, 그러니까 교육이나 공간 이용들이 그러니까 축소가 되는 부분들, 예정되었던 사업들이 그러니까 취소가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선 또 저희들 나름의 또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그러니까 여기 우드파크라는 공간에서 만나게 되는 분들이 거의 1년에 한 순 인원으로만 따져도 거의 1년에 한 7, 800명 정도는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제주도에 갔더니 거기에서
저희 우드파크 공간에서 수업을 들으신 분이라고 해서 제가 얼굴을 몰라보고 굉장히 좀 당황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뭐 저희들 이 공간이 시민들에게 열려 있는 곳이고 하다 보니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 같고, 뭐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하지 못하니까 가끔은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국에 뭐 지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교육받고 가시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 교육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상업적인 기술 교육, 그러니까 뭔가 뭐 창업 혹은 그러니까 개인의 성취도를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육들은 그러니까 뭐 지역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러니까 공동체의 기술들, 그러니까 뭐 지역에서 필요한 작은 것들을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교육이나 그런 교육들을 지역에서 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 동일하게 내가 뭔가 가구 하나를 만드는 교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게 개인의 그러니까 성취도를 위한 교육일 수도 있고, 혹은 같이 살아가는 뭐 공동체, 뭐 그러니까 지역 사회의 필요를 해결하는 성취도를 주는 교육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 교육 참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보면 좀 지역 공동체 활동이나 혹은 뭐 그런 거 공동체 활동과 관련되신 분들이 많이 교육들을 받으시는 것 같고, 나머지 분들 뭐 또 다른 축으로는 좀 정규적인 목공 교육, 우리가 굉장히 좀 딱딱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목공 교육의 형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적절한 뭐 적정한 정도의 기술 교육들, 혹은 뭐 인류 다른 축들은 대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기술 교육의 형태들에서는 좀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참여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 혹은 뭐 은퇴 이후에 그러니까 좀 노년에 적절한 사회 활동으로서 목공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 혹은 그러니까 좀 경력이 단절되어서 그러니까 뭐 좀 경력 단절 기간이 굉장히 좀 긴 시간을 보내시고 다르게 사회에 좀 목공이나 이런 것들을 계기로 좀 사회 활동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오셔서 여기에서 뭐 교육과 공간 이용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DIY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 그게 그러니까 어느 수준의 필요를 해결해 줄 것인가. 내가 뭐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짜리 가구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사실 개인이 그 DIY를 해서 만들기는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뭐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완성도 높은 뭔가를 만든다기보다는 스스로 몸을 움직여서 자기의 필요들을 해결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뭐 생활 문화인 거죠. 그 생활 문화로서 뭔가 직접 만들고 손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그게 개인에서 다른 누군가 뭐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들, 그것이 이제 하나의 생활 문화가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많이 점점 활성화될 거고, 그것의 완성도,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그러니까 소비라는 관점에서 돈을 주고 어떤 굉장히 고가의 물건을 사는 관점에서 본다면 개인분들이 하기엔 또 어려운 측면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제가 방금 뭐 문화라고 얘기했듯이 그것의 재미, 만드는 것의 재미라는 것이 우선일 것인가, 내가 뭔가 뭐 자동차 혹은 뭐 반도체를 만들듯이 완벽한 무언가를 만들 것인가, 그것에서 그러니까 각자가 이제 좀 그것을 대하는 태도들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틀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오셔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본인의 주거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만드시려고 하죠. 그러니까 뭐 테이블이나
혹은 뭐 수납장 같은 것들을 주로 제작을 해 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구라는 것들 목공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대량 생산된 것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서 뭔가 좀 다양성 뭐 개인의 개성들을 살린 목공 작업들은 그러니까 쉽게 접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내가 생활하는 공간 혹은 뭐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필요한 가구나 혹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시려고 하고 그걸 위해서 배우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실 뭐 집에서 저희가 뭐 교육이라는 과정으로서 목공, 가구 만들기 뭐 혹은 목공이라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알려드리지만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나무라는 소재를 자르는 방법,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 톱을 이용해서 목재를 자르고 그 다음에 드릴, 전기 드릴, 전동 드릴을 이용해서 나사를 결합하는 방법 그 두 가지 정도만 아시더라도 우리가 생활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은 수리하고 고치고 직접 만들어서 쓰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것들이 뭐 당장에 필요치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익혀두시면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기술들인 거고요. 이제 그러니까 우드파크라는 공간이 그러니까 뭐 다른 공방들과의 차이라면 이용자들 스스로의 좀 자율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드파크라는 목공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개방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는 개방성의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공간엔 이 공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개인들마다 서로 스스로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공간을 이용하고 계시니까요. 대부분 여기에 보시면 많은 기계 장비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선입견으로는 위험할 수 있는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공간이죠. 있는 공간인데 이 공간을 개인들이 스스로 자기의 능력과 혹은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만드는 과정, 뭐 그런 좀 자율성의 과정이 없다라면 여기 공간이 개방되기가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가끔 뭐 교육을 하다 보면 저희가 나무라는 소재를 가지고 주로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무라는 소재가 뭐 흔히 철이나 뭐 플라스틱 뭐 그런 소재에 비해서는 다루기가 쉬워서 목공이라는 것들이 뭐 사회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목재에도 사실 그러니까 다루기가 어려운 목재들이 있습니다. 뭔가 좀 비를 많이 맞아서 약간 목재가 썩어 있다거나 혹은 뭐 버려진 폐 가구이거나 그런 것들은 저희도 재활용을 해서 쓰긴 하지만 도저히 불가능하다 싶은 가구들, 목재들도 많이 있는 편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도 내가 뭔가를 완성을 해보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시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만든 결과들을 보면 가끔은 의외의 결과들, 그러니까 과연 이런 가구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졌던 목재들을 가지고 뭔가 완성된 것을 만드시는 분들 보면 가끔 놀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메이커 혹은 기술 그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걸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기술의 축적으로서 만 바라보지 않고 그러니까 기술은 과연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에서 필요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많은 기술이라고 많이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그게 내가 기술을 많이 배워서, 그러니까 무엇을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에만 많은 분들이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가진 혹은 내가 앞으로 배워야 될 기술들이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어떤 영향들을 끼칠 것인가, 혹은 그것이 왜 필요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변화를 위한 48시간 마이파크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계십니다.